뭘 해도 잘 안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러면 운동장을 바꾸세요. 규칙을 조작하세요.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세요. 우리는 모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군 생활을 카투사에서 했습니다. 카투사는 이제 미군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는 거죠. 카투사는 토익 점수가 780점, 지금도 그 점수일지 모르겠어요. 780점 이상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거든요. 제가 785점으로 갔어요. 그 시험 보기, 토익 시험 보기 전날에 그 위닝 11 하다가 밤새가지고 듣기를 거의 틀려가지고 아무튼 785점으로 갔는데 영어 점수가 기준이다 보니까 명문대생들과 해외 유학생 비중이 진짜 높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스카이는 그냥 널렸어요. 스카이 찾긴 너무 쉽고요. 아이비리그급 해외 명문대생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맞선임이 코넬 대학교였고요. 6개월 선임이 UCLA 다녔어요. 그리고 금수저가 많더라고요. 저희 중대 선임병장 했던 선임이 있는데 여기는 한화의 1차 협력사 기업의 회장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좀 친했던 가까웠던 선임 한 명은 전 정부의 장관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전 정부의. 재밌었던 건요. 그냥 보시면은 제 선임들 후임들이 어마어마한 스펙인 애들이 엄청 많잖아요. 대단해요, 진짜. 근데 재밌었던 건요. 적어도 군대 안에서는요. 평가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스펙에 상관없이 이 사람의 집안 배경에 상관없이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PT 시험 점수, 즉 체력 시험 점수로 평가를 받았어요. 회장님 아들, 장관 아들 다 필요 없어요. PT 시험 떨어지면요. 패급입니다. 훈련소에서부터 체력 시험 통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대로 안 보내줘요. 부대 발령을 안 보내고 그 부대 배치를 안 하고 훈련소에 남아가지고 유급이라고 불리면서 통과할 때까지 계속 남아서 운동해야 됩니다. 근데 와야 될 후임이 안 와. 빨리 일 시켜야 되는데 안 와.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선임들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를 갈면서 기다려. 그래서 부대에 와서도 이제 조금 미운 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어쨌든 한 번 찍힌 거죠. 그래서 야, 너 다음번에 또 PT 시험 떨어지면 진짜 각오해라. 안 떨어지게 평소에 운동 똑바로 해라. 이렇게 잔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한 번 PT 시험 통과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에서 떨어지면 외박이나 휴가를 못 나가고요. 그 선임들의 애정어린 눈빛과 돌봄, 케어 이런 거는 덤이죠. 근데 반면에 PT 점수가 높으면 그때 제가 있을 때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했거든요. 300점 만점에 290점이 넘으면 PT 마스터라는 칭호를 줍니다. 이 부대에 따라서 포상을 해주기도 하고요. 새벽에 무조건 단체 운동하는데 그걸 열외를 시켜주기도 해요. 포상 받으면 조기 진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장을 7개월 했어요. 3개월 조기 진급했습니다. 특히 이게 미군 부대 문화랑 관련이 있는데 미군들은 PT 점수가 높아 그러면 야, 너 인정.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편해요. 물론 그러고 나서 일을 못하면 욕을 먹지만 기본적으로 높으면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뭐냐면 제가 경험한 건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이곳에서는 PT 시험을 통과 못 하잖아요. 그럼 패급 소리를 들어요. 반면에 지방대였고 저 지방에서 대학 나왔거든요. 솔직히 돈도 백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PT 점수 높으니까 미군들이 저한테 슈퍼 카투사라고 부르더라고요. PT 마스터 받았어요. 290점 넘겼습니다. 제가 카투사 갑자기 군대 이야기 왜 하냐. 군대 이야기 신나서 아저씨 아니냐.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길 수 없다면 운동장을 바꾸라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금수저 선임이랑 투자소득이라는 운동장에서 경쟁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뭐 인생은 경쟁이 아니지만 그냥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쟁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화 1차 협력사 회장님 아들 여기는요. 전역하고 나서 첫 사회생활을 판교 5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못 갑니다. 판교 50평대 얼마야? 전 지금도 못 삽니다.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수익률을 올려도 아니 제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 선임보다 제가 수익률을 2배, 3배로 올려도 몇십 년 안에는 따라잡기 어려울 겁니다. 스노우볼의 크기가 다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육, 가르치는 것, 이 운동장으로 옮겨오면 어떨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질 자신이 없어요. 제가 쌓아온 경험, 스피치 스킬, 교육학적 지식 이걸 고려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그 선임뿐만 아니라 저희 그 카투사 안에 있던 그 누구랑 붙어도 질 자신이 없어요. 제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천재들과의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말고. 제가 만약 대기업 직장인을 꿈꿨다면 입사 경쟁에서 저는 제 선임들 못 이깁니다. 아무리 지금 시대가 변했지만 학력 여전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기업 인사팀이어도 제가 한국교원대 출신이거든요. 한국교원대가 있고 UCLA, 코넬, 스카이가 있으면 저도 거기에 눈이 갈 겁니다. 그런데 취업이 아니라 사업이나 이 소셜미디어, SNS라는 운동장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다르죠. 체력이 기준이었을 때 제가 그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듯 취업 루트라는 걸 벗어나서 다른 운동장으로 옮기니까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저 부러워할 때 많습니다. 특히 아기 생기고 나서 저는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혹시 지금 잘못된 경쟁을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나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두 번째는요. 낙담할 필요도 우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장을 바꾸기만 해도 승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에 지고 있는 것 같다고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 내게 맞는 운동장을 찾지 못한 것뿐이에요. 지금 내가 속한 운동장에서 우쭐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운동장에선 나를 부러워할 거예요. 경제인연합회에서는 사업 잘 되는 회장님이 왕이잖아요. 조기축구에서는 선출이 왕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모든 운동장에서 승리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일론 머스크를 부와 사업이라는 운동장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 글쓰기, 스피치 이런 운동장에서 저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특정 운동장에서 내가 이기고 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요. SNS 팔로워가 많다고 인간관계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특정 운동장에서는 앞서가는 것 같아도 조금만 다르게 보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부족한 점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아까 인생은 경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생을 경쟁으로 보는 순간 승리보다 패배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운동장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딘가에선 지고 있을 거고요. 어딘가에선 이기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을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게 맞는 운동장을 찾아야 합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팀 페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게임의 규칙을 조작하라. 이길 수 없다면 규칙을 바꿔라. 지금 속한 운동장에서 이길 수가 없다면요. 다른 규칙을 가진 운동장으로 가면 됩니다. 직장, 취업, 승진이라는 운동장의 규칙이 내게 불리하다면 부업, 재테크, 사업 등의 다른 운동장이 존재합니다. 경제적 자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비즈니스의 운동장이 내게 불리하다면 사회적 자본이나 언어 자본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의 운동장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만약에 내게 맞는 운동장을 찾기가 힘들다, 운동장을 만들어버리면 돼요. 운동장을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냐? 결합을 뜻합니다. 결합이 무슨 뜻이냐?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크리에이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사업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크리에이터 기준으로 보면요. 제가 상위 5% 안에는 들거든요. 구독자 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녹스 인플루언서라는 사이트를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상위 1%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사업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상위 10% 안에 못 들 것 같아요. 못 들 거예요. 그런데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저만큼 콘텐츠 창작과 SNS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업과 크리에이터가 합쳐진 결합한 운동장에서는 저는 상위 1%라고 자부합니다. 물론 증거는 없어요. 누가 등수를 매겨주지 않잖아. 저는 자부합니다. 사업과 SNS 컨텐츠를 결합한 운동장에서 저는 탑을 다툴 수 있어요.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팀 페리스가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을 소개하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 상위 25% 안에 드는 재능 여러 개를 조합하는 겁니다. 한 분야에서 내가 25% 이상 돼, 한 분야에서 25% 이상 돼, 이거를 합친 교집합에 있는 걸 고르면 내가 1등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 상위 1%가 된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노력하면 상위 25%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 작가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책을 출간하는 건 비교적 할만해요.
책을 출간할 정도의 글쓰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상위 25%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은 그 능력으로 콘텐츠 원고, 어차피 글 썼으니까 그걸로 콘텐츠 원고를 써볼 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상위 25% 정도인 스피치 능력을 곁들인다. 글쓰기도 25%, 스피치도 25%이 정도까지만 두 능력을 키워놓잖아요. 합치는 순간 멋진 크리에이터가 탄생할 겁니다. 영상미 넘치는 예술적인 상업 비디오를 만드는 건 어렵죠. 그러나 시청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영상을 만든다? 이거는 할만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정도 시청이 불편하지 않은 비디오에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담기만 하면요. 이제 나는 그 업계에서 홍보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운동장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다? 결합하면 됩니다. 상위 25% 이상이 되는 역량을 2개를 만들고 그 사이에 교집합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운동장을 찾고 만드는 과정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인생은 여행이지 승부, 맞짱이 아니에요. 경쟁이 아니에요. 운동장을 찾아가는 과정도요. 내게 맞는 땅을 찾아서 나한테 좋은 여행지가 어딘지 찾는 것처럼 그런 여행이지 성적순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순간 승자는 없어요. 청년들은 억만장자의 돈을 부러워할 겁니다. 그러나 억만장자는 청년들의 젊음을 부러워할 거예요. 전 재산을 주고 젊음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얻을 겁니다. 기준을 어디 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모든 것을 경쟁으로 보는 순간 누구나 패배하는 법입니다. 나를 패배자로 만드는 기준에 갇히지 마세요. 내 인생의 규칙, 승리 규칙과 운동장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운동장, 타인이 정해놓은 규칙을 거부하세요. 규칙을 바꾸고 조작하세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규칙을 정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동장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승부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에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과 같은 컨텐츠, 특히 저희가 이런 운동장을 만드는 법이라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상위 1%인 분야, 사업과 SNS를 결합한 그 교집합의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를 혹시 뉴스레터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뉴스레터 신청해 주시면 제가 생산하는 모든 컨텐츠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끔 특별히 공개되는 비밀 컨텐츠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뉴스레터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